한국 전통 한의학의 기원과 역사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치유의 여정. 오늘 한방과 건강생활 채널에서는 수천 년의 지혜가 담긴 한의학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의 건강과 치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전통 한의학이 어떻게 현대까지 이어져 왔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신화 속의 기원, 환웅과 단군의 시대. 동방에 해가 떠오르는 아침의 나라, 동방에서는 오래전부터 독특한 의학 체계가 발전해왔습니다. 우리 민족의 건국 신화인 단군 신화에 따르면 환웅이 하늘에서 태백산으로 내려와 신시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 시기부터 이미 약초를 사용한 치료법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환웅이 가져온 3가지 식물 중 하나가 약이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동이족은 자연과의 조화를 중요시하였고 산과 들에서 자라는 약초의 효능을 일찍부터 알아내어 활용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험적 지식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와 인체의 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삼국시대, 의학의 체계화와 발전. 삼국시대에 이르러 한의학은 더욱 체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는 각각 독자적인 의료 체계를 발전시켰으며 특히 중원의 의학 지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우리의 특성에 맞게 변형시켰습니다. 백제의 의사 닥소고는 일본의 한의학을 전파했으며 고구려의 의학 지식은 고구려 벽화에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라는 통일 이후 의학교육기관인 의학을 설립하여 국가 차원에서 의학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어느 날 신라의 한 마을에서 열병이 창궐했을 때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마을의 의원은 주변 산에서 자란 특별한 약초를 찾아 환자들에게 다려 먹였습니다. 그는 병은 기의 불균형에서 오는 것이라며 약초가 몸의 기운을 바로잡아줄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놀랍게도 열병은 점차 사그라들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 지식을 소중히 기록하여 후대에 전했습니다. 고려시대, 의서의 편찬과 의료제도의 확립. 고려시대에는 한의학이 더욱 발전하여 국가적 의료제도가 확립되었습니다. 고려 태조는 의학교육기관인 태의감을 설립하였고 의서의 편찬과 보급에도 힘썼습니다. 고려 중기 의학자 김과 같은 인물은 중원의 의서를 연구하면서도 우리의 특성에 맞는 치료법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우리 땅의 약초는 우리 몸에 더 잘 맞는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고려시대에는 향약의 개념이 발전하였는데 의는 우리 땅에서 자생하는 약재를 중심으로 한 의학체계를 의미합니다. 향약 구급방과 같은 의서가 편찬되어 일반 백성들도 쉽게 약재를 구하고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선시대, 한의학의 황금기. 조선시대는 한의학의 황금기라 할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 시기에 편찬된 향약 집성방은 우리 땅의 자생 약초를 총망라한 대표적인 의서입니다. 또한 허준이 집필한 동의보감은 한의학의 정수를 담은 백과 사전적 의서로 오늘날까지도 한의학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1610년 허준이 동의보감을 완성했을 때의 이야기는 특히 감동적입니다. 그는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연구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이 책을 집필했습니다. 병이 들어 죽음을 앞둔 한 노인을 동의보감의 처방으로 치료했을 때 노인은 건강을 회복하고 이 책은 단순한 의서가 아니라 생명의 책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의원과 치매, 침수례 등 전문 의료인이 양성되었고 내의원과 같은 왕실 의료기관과 해민서, 활인서와 같은 국가 의료기관이 설립되어 백성들의 건강을 돌보았습니다. 일제강점기와 근대화, 위기와 도전. 일제강점기는 한의학에 큰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일본은 서양의학을 도입하면서 한의학을 비과학적이라며 억압했고 한의사들은 의생이라는 이름으로 격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한의학의 명맥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의생들이 비밀리에 제자를 양성하고 한의학 지식을 전수했습니다. 어떤 의생은 일제의 감시를 피해 밤중에 환자를 치료하고 옛 의서를 숨겨 보관하며 우리의 의학 전통을 지켜나갔습니다. 한 노의생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는 일제의 감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마을 사람들의 건강을 돌보았습니다. 우리의 의학은 수천 년의 지혜가 담겨 있어. 이것이 사라진다면 우리 민족의 혼도 함께 사라질 것이오라며 제자들에게 한의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해방 이후, 부활과 재건. 해방 이후 한의학은 서서히 부활의 길을 걸었습니다. 1951년 국민의료법에 의해 한의사 제도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었고 1964년에는 경희대학교의 한의과대학이 설립되어
체계적인 한의학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1970년대부터는 한의학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본격화되었으며 전통 한의학의 원리를 현대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검증하는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이 시기 한 젊은 한의학 연구자는 우리의 전통의학은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미래의학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한의학의 과학적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현대 한의학, 전통과 현대의 만남. 오늘날 한의학은 전통의 지혜와 현대과학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약재의 유효 성분 분석, 침 치료의 신경생리학적 메커니즘 연구 등을 통해 한의학의 과학적 근거가 점차 확립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의학은 현대인의 다양한 건강 문제, 특히 만성질환이나 스트레스 관련 질환에 대한 대안적 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면역력 강화, 체질 개선, 예방의학적 접근은 한의학의 강점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한의원에서는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에 시달리던 직장인이 한약과 침 치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는 서양 의학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가 한의학적 접근을 통해 해결되었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미래를 향한 한의학의 여정. 한의학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침구사 제도의 부활과 추나요법과 같은 한방 물리치료사 도입,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한의학 연구, 국제적인 한의학 표준화 노력 등 통합의학적 접근과 새로운 기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의학의 핵심 가치인 자연과의 조화, 전인적 접근, 예방 중심의 의학이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가치는 건강과 질병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히고 더 나은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한의학의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지혜의 나침반입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해온 한의학은 앞으로도 우리의 건강과 웰빙을 지키는 소중한 유산으로 계승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약을 마시고 침 치료를 받고 체질에 따른 식이요법을 실천할 때 우리는 선조들의 지혜와 연결되며 그 지혜를 미래로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방과 건강생활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한의학의 다양한 지혜와 현대적 적용에 대해 소개하며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겠습니다.